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또 다시 1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두 번째 읽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는 조금 빨리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로 두 번쯤 읽으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잠시 후에 세 번째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56페이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의 원예시설과 버섯 품목 및 시설 작물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종합위험 원예시설과 버섯 재배사. 자,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의 원예시설입니다. 원예시설. 시설이에요.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버섯 재배사. 버섯을 재배하는 집이지요. 자, 버섯 재배사 원예시설. 원예시설이라면 대표적인 게, 그렇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다음에, 좀 더 이건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 온실. 이런 게 원예시설입니다. 물론 뭐 철골조로도 되어 있고, 뭐 옆에는 벽돌조로 할 수도 있고요. 콘크리트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예시설,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에 따라가는 부대시설, 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통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대시설 되겠죠. 거기에 이제 바람을 통하게 한다든가 따뜻하게 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 난방시설. 또 너무나 뜨거우면 냉방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대시설 될 겁니다. 거기에 뭐 물을 공급하는 관수시설,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분에 물을 넣는 양액시설 등등이 부대시설이 될 수 있어요. 자, 종합위험에서 원예시설과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 모두 다 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설에 관한 얘기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원예시설의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안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시설 작물이라고 그럽니다.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작물이니까 시설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버섯 재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버섯 재배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버섯이겠죠. 버섯을 키우려고 재배사를 지었으니까 버섯이 될 겁니다. 이렇게 원예시설과 버섯 재배사를 종합위험으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작물과 버섯은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종합위험 중에서도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시면 얘기가 간단해지죠. 자, 보험의 목적. 그러면 원예시설, 버섯 재배사, 원예시설이면 원예시설과 부대시설, 원예시설 내에 있는 부대시설, 그 다음에 부대시설 내에 있는, 원예시설 내에 있는 시설 작물이 보험의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에서는 버섯 재배사와 딸려있는 부대시설과 버섯이 보험의 목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상하는 손해. 당연히 자조화지요,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딱 나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개수재원보, 하계보 해놓고도 이건
시설이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이 발생하는 손해. 예. 다음에, 예.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손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죠. 자, 노후는, 예, 감가입니다. 자, 다음. 농업물, 시설물이 피복제로 피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 피복이 이렇게 싹 쌓여 있어야 되죠. 시설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피복제가 없어졌어요. 한겨울에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지 않았다.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다음에 보면,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을 포함하여 수리 및 보수하는 중 발생하는 손해. 자, 보수입니다. 보수. 자, 수리 및 보수 중에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다음,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복구의 지연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그래서 여기에는 전직 늙은 농부가 피침되었다, 복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구 및 수리 부분이 있어서, 자, 피보험자가 복구 및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생긴 손해. 자, 개수재원부 하계보 전직 노농부 피침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화재보험, 여기는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화재보험 특약을 하게 되죠. 화재보험 특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쭉 선택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보험기간, 시설물은 당연히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만약 이동식 시설물이면 단기간도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제곱미터당 단위로 하죠. 제곱미터당 단위로 버섯재배사 원예시설 공이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 평방미터당. 자, 다음에 시설작물 등은 어떻게 하느냐면 작물에 대해서 각각의 제곱미터당 생산비, 기준, 표준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입하면 됩니다. 다음에 보면 보험료 보겠습니다. 지역별 농업시설물 종별 영업료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이 아니라 농업시설물 종별 영업료율. 왜 그러냐면 농업시설물일지라도 비닐하우스 다르고 유리온실 다르겠죠. 그래서 종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농업시설물 종별 영업료율.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화재보험 특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보험금은 전부 다 보험금은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산비 시설작물의 보험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건 이제 2과목 부분에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자기부담금.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부담금을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부담 비율은 원래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걸 곱하여 자기부담금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그런데 원예시설과 버섯재배사는 자기부담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으로 합니다. 자기 부담금으로. 자, 피복제와 구조체, 이 겁질을 사고 있는 것을 피복제, 여기 피복제를 세우려고 철근을 이렇게 넣게 되겠죠. 철근을 넣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조체라고 그럽니다. 피복제와 구조체가 동시에 피해를 입어서 눈이 와서 풍상 넘어졌어요. 찌그러졌어요. 이랬을 때는 자기 부담금의 한도를 3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보다 크거나 같고 100만 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만 한다. 만약에 자기 부담금이 넘어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손해가 났어요. 유리온실이 넘어져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5천만 원이면 자기 부담 손해액이 5천만 원이라면 10%를 하는데 10%를 자기 부담을 비율을 적용하는데 500만 원이 됐어요. 자기 부담금이 항시 10% 적용할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넘으니까 5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만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금은 구조체와 피복제 동시사고였을 때는 얼마를 하느냐?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다. 구조체와 피복제가 동시하면. 만약에 이번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흔들흔들 하더니만 비닐만 날아갔어요. 비닐만 날아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복제만의 사고일 때, 피복제만의 사고일 때는 1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합니다. 자기 부담금. 만약에 비닐이 날아갔는데, 피복제가 날아갔는데 수리를 하니까 80만 원이에요. 복구비가 80만 원입니다. 10% 하니까 8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 그래도 자기 부담금은 얼마 한다고요? 10만 원. 이번에는 피복제를 다 씌웠는데 얼마가 됐느냐면 1,300만 원이 됐어요. 피복제. 10% 했어요. 130만 원까지도 안 가도 되겠군요. 800만 원이 됐어요. 800만 원. 이번엔 80만 원이 아니라 10배 정도 해서 800만 원. 800만 원에 10% 하니까 80만 원이에요. 자기 부담금이. 그래도 30만 원만 부담한다. 피복제만의 단독 사고일 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하고, 구조체와 피복제 동시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다. 이렇게 일단 자기 부담금 규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경과 비율은 당연히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을 해지하였을 때 환급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비율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계약인수에서 첫째, 계약인수죠. 이제 2번 이렇게 되죠. 계약인수. 계약인수에서 첫째, 보험 가입 지역입니다. 보험 가입 지역. 보험 가입 지역. 당연히 전국이죠. 원예시설 및 버섯제 회사.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 보험 가입 자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으로서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여기까지는 외워야겠죠. 자,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입니다.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들이 주된 경작자예요. 그럼 누구 앞으로 보험이 가능하다고요? 아들 앞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된 경작자예요. 그럼 누구 앞으로 든다고요?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든다는 겁니다. 자, 가입 자격이에요. 자,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 1단지. 자, 다음에 단지 단위라고 그래 놓고요.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은 1동 단위입니다. 다음에 단동, 연동, 유리온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개별 단지로 판단한다. 자, 기본적인 게 300제곱미터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67페이지 밑줄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보험 기간 내에는, 2차 이상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되어 동일하게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게 지금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기준. 자, 보험 가입 기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준은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쭉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인수제한 목적물이 나왔습니다. 보험가입 기준. 자, 여기서 면적으로 300제곱미터 나왔어요. 자, 다음에 보면 4번 인수제한. 다른 데는 전부 다 금액으로 200만 원인데 여기만 300제곱미터라는 것으로 면적으로 나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인수제한 목적물. 많죠? 2페이지나 됩니다. 자, 이것 여러분들이 굳세게 어떻게 외울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렇게 원예시설을 하다 보면 암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들고 가서 시험에 책을 들고 와서 찾아서 쓴다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양을 외워야 될 때는 무엇인가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외운다. 암기죠.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암기 방법이에요. 첫째, 가장 좋아하는 게 머리 글자 두음을 따서 암기하는 거예요. 두음 암기법. 앞글자를 따서 개수제원보, 하계보. 예. 이렇게 두음 암기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음 암기로 해서 외웠다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손해. 이 대목을 모르고는 얘기가 안 되죠. 우리는 가서 그걸 만약에 쓰라고 그러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을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두음암기법이 좋아도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을 외우는데, 그럼 그 외우는 것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결국은 저는 가장 좋은 게 천자문 낭송법을 전 좋아합니다. 하늘전 따지 거무련 누르와, 이걸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선조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그렇게 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계속 써보기입니다. 계속 써보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보던 것들이에요. 쪽지를 적어서, 쪽지 적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기. 자, 했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런 방법보다 더 다른 방법을 요구합니다. 자기 음성으로 녹음하여 듣기. 자기 음성으로 녹음하여 듣기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여러분들한테도 전달될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저도 듣고 있어요. 저도 듣고 있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계속 내가 얘기할 때마다 듣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나한테는 가장 친숙한 목소리라는 거죠. 내 목소리가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자기 음성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듣다 보면 계속 10번, 20번 들어도 거부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음암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천자문 낭송법에 의하여 쭉 두음암송법을 받쳐주고, 그리고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한번 쭉 녹음을 해서 재생 버튼, 계속해서 반복 재생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녹음해 놓은 것을. 모든 핸드폰이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반복 재생으로 듣다 보면 30번, 50번, 100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걸. 중요한 걸 외울 때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째가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말 그대로 얘기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추 세봐, 풋한역. 고추를 세어봐, 풋한역에서. 풋한역에서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얘기, 시담과 재치 있는 얘기, 재담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안 이어도 되는 흰 무진균. 고추에 대해서 70%, 50%, 30% 이렇게 두음암기를 해도 똑같이 고추를 세어봐 풋한역에서 시담, 재담 이렇게 얘기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감자를 외울 때도 무둘레, 영모 가입, 감자 갈죽병. 감자 갈죽병이 영모 가입하면 묻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좀 무서운 얘기지만.
다음에 풋마른 줄기 방아진, 혹시 더 검은 균핵병. 풋마른 줄기로 방아쇠를 하겠다는 거예요. 풋마른 줄기 방아진, 혹시 더 검은 균핵병. 아, 영모 가입하면 묻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풋마른 줄기로 방아쇠를 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예, 더 검은 마음을 가진 균핵병 같은 사람들이 영모를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서 90, 70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나머지 안 외워도 50%. 975니까 감자 병충해 이렇게 외운다는 거죠.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두음을 했을지라도 그게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거리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두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음은 자기에게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만드세요. 대신에 꼭 이렇게 고추 세바처럼 이렇게 고추가 들어가야 돼요. 세바, 부탄역, 시담, 제땀, 흰 무증기 어디다 쓰는지 가끔 모릅니다. 깜빡깜빡해요. 무들레 영모가의 감자 결죽 병, 그러니까 아, 감자와 병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자에 쓰는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인수제한 같은 경우가 쭉 한 4, 50개 되는데,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드십시오. 두음암기를. 그렇게 안 하시면 참 외우시기 힘듭니다. 자, 여기 원예작물과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두음을 가지고 외우든, 천자문 낭송법에 외우든, 자기 음성으로 농어바이어 100번, 1000번 들으면서 외우든,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외우든 여러분들이 다 좋습니다. 이 암기를 할 때는 꼭 병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무엇을? 운동을.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 천자문 낭송을 쪽지에다 들고 외우시든,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외우든, 다음에 녹음 듣고 다니면서 외우든,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시면서 하십시오. 두음 암기법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며 공부하셔서 앞으로 여름이 닥쳐오면 8월 21일 시험에, 2차 시험에 체력이 고갈돼서 시험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운동하면서 체력 보강을 하면서 공부하여 합격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